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들을 나눠볼 시간입니다. 우선 본인이 SF의 문외한이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셨던 신지경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테드창 소설은 좋은 SF라고만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그 이전에 먼저 좋은 소설이고 좋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종류의 인식이 저도 이번 소설집을 읽으면서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집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반드시 SF 장르의 논리나 문법이 아니라 하나의 좋은 이야기로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뭔가 현란한 과학적 기계 장치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이 소설의 좋은 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히 과학기술이 인간을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과학기술이 인간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있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과거를 식민화해서 일종의 자기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자기 개발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논리 자체가 통용되지 않아요. 과거는 아예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기계장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기에서 평행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평행세계의 자아와 이제 교신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그게 현실의 자기의 삶이 뭔가 바뀌거나, 그래서 내가 뭐 더 잘 살게 되거나 내가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바뀌게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계적 장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기계적 장치는 인간의 한계를 더욱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 그 한계 안에서, 오히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이 테드창 소설의 또 다른 장점은 그 생각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테드창 소설에 계속 반복되는 게 삶은 지속된다라는 그 문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에 대한 깨달음은 갑자기 정말 아까 얘기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갑자기 충격을 딱 받고, 그래서 갑자기 뭔가 딱 바뀌고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어떤 현현, 어떤 돈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습관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생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그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테드창의 소설은 그 시간적 여유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설이 짧건 길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것. 삶은 그렇게 지속이 되고 그 지속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상투적이고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드창 소설에서는 이 얘기들이 그렇게 상투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 테드창 소설에는 예외적 개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도 없고, 주인공이라고 소설적 주인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 사이코패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 영웅도 없고, 여기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개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 닿았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생활의 발견이다, 너무 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성실하게 시간을 견딘 이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어떤 이 삶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상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게는 상당히 가볍지 않다는 거,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테드창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뭔가 문학의 해석적 잣대를 여기다 별로 들이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 뭔가 충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술은 굉장히 어린아이다운 그런 태도를 이제 많이 필요로 한다. 뭐 발랄하고 항상 새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테드 창 소설은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아주 성숙한 어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소박한데 그 소박함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육중한 건 나쁜 건가, 중후하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뭔가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만큼이나 긴 시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말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경험이지. 이거 경험이라는 건 압축적이니까요. 네. 자, 마찬가지로 시간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수록작 가운데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것만큼이나 작가 자신도 아라비안 나이트를 염두에 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세 이슬람, 그 중에서도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현란한 과학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SF 작품집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로 SF라고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종류의 질문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상민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사실은 한국 지금 SF 지형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SF가 아닌 것 같은데도 SF 작가가 썼다는 이유로 SF로 분류가 되고, 어떤 건 우화 같은데도 또 SF 작가가 썼기 때문에, 혹은 SF 작가로 분류된 작가가 썼기 때문에 SF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야, 테드탕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상인과 연금술사의 탕 아니라 창. 네. 제가 잘못했네요. 어쨌든 이 테드 창의 이런 소설도 그러면 SF 범주를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SF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꼭 뭐 과학적인 도상들, 우주선이나 뭐 어떤 미래 세계의 어떤 아이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SF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SF에서 제일 중요한 건 SF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은 사실 타임머신 이야기죠. 어떤 그 카이로에 있던 어떤 상인이 20년 전, 바그다드에 있던 상인이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가 죽던 시대로 돌아가면 과연 자기가 아내를 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타임머신, SF에서 시간을 다룰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타임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 타임머신, 그러니까 시간을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일단 과거로 돌아갈 때 인간이 의지를 발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과거에 돌아가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다루는 건 크게 이 두 가지 질문에 있단 말이죠.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있는 자신을 바꿔서 현재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이것은 이제 타임 패러독스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결과는 안 바뀐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돌아가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타임 패러독스는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지의 문제. 과거에 돌아가서 그러면 타임 패러독스도 발생하지 않는데 과거에 돌아가서 사람은 그럼 과거에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되게 테드창은 소박한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변한다고. 과거에 있는 일을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겪으면서 혹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는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면 그건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소설 형식적으로 돌아가면 더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 일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젊어질 수 있지만 내 의식 세계는 결국 일직선으로 흐른다는 거죠. 20년 전에 나는 20년 전에 과거로 돌아왔던 이 경험으로 인해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의식은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 시간을 의식하는
주체인 인간의 의식 일직선으로 흐름으로 당연히 시간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 시간은 일직선으로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 패러독스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고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설들은 굉장히 SF다운 소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F가 아니냐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SF다운 주제와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 작품이. 그거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놓는 것도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SF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차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소설집에서도 일종의 일관되는 주제의식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자유의지라고 하는 문제가 이번 소설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살인과 연금술사의 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 같은 작품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테드 창이 이제 이전 소설집이었던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와 이번 숨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러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더 깊게 탐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관희 선생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드 창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 이분의 인생이 뭔지 좀 아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답변 끝?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 술 한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드 창의 소설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전작 17년 전에 나왔던 소설집에도 사실은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 이 숨 소설집에도 이제 그런 관련된 주제들의 소설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철학적인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논쟁거리인 테마인데, 테드 창은 그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보통 나오는 그런 논쟁적인 방식으로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배상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고 해서 자신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과거를 바꾸고, 아까 충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식민화해서 과거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미 못 박아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과거를 내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과거를 잘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세계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변주하면서 작품 세계가 점점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소설집에서도 테드 창이 지금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테드 창은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완전히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자유의지라는 것은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사실은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겁을 줘야 되니까, 너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한 짓 하면 천당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네 책임이고, 너는 그 책임에 대해서 신에게 벌을 받거나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흘러가는 거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철학자는 스피노자가 있겠죠. 또는 결정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 같은 건 없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 수많은 변수들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뭐 쪼개지면서 그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뇌의 착각이다. 뇌의 착각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식의 설명. 근데 과연 그 둘 중에 테드 창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하면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명시적으로 테드 창이 자기는 결정론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혹은 뭐 자유의지론자라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당연히. 제가 봤을 때 결정론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양립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립론자는 사실은 데니엘 데니시라는 철학자로 되게 대표되는 입장이고, 사실은 이 데니엘 데니시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양립론은 그냥 중립적인 이야기, 중간에 선 그런 황희정선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이제 그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를 좀 다르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결정론자예요. 그 데니엘 데니시라는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 과거로 가서 뭘 바꾸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자유의지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를테면 뭐 속이려 든다거나
유발 하라리는 이거를 이제 마인드 해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뭔가 가짜 뉴스 같은 걸로 우리를 막 혼란시키거나 속이려고 들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자유의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방어하고 자기 스스로 이게끔 만드는 그 방어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립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드 창이 사실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입장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철학적으로는 다니엘 데니스의 그 양립론에 가깝고, 테드 창의 소설 속에서 나온 내용들 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과거로 간다고 해서 자기를 바꿀 수는 없고 사건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자기가 뭔가 어떤 그 사건에서 깊이 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내면에서 뭔가는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주체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 데니스도 인정을 하고 테드 창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했듯이 성숙의 과정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테드 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그 깊은 맛, 그 쓴맛 이런 것에 대해서 참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사이언스나 뭐 이런 그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천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인간학적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형 모순처럼 들리지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정된 것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의지가 생긴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